지난해 분기에만 적자 규모가 4조 7천억. 국민 부담도 늘어나지만은 결국 에너지 문제하고 제조업 경쟁력 문제하고 직결이 되거든요. 탈원전을 꾸준히 주장하던 현재 정부의 원자력 기조가 임기 말에 갑자기 바뀌었는데.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원자력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의 자원이 거의 대부분 수입에 의존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우리나라는 거의 에너지 99%가 다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석유 같은 가스, 거의 수입에 의존하는 그런 에너지 빈국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네, 제가 또 듣기로는 뉴스를 봤을 때요, 예. 기사에서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건설이 지연되고 있던 신한울 1, 2호기와 신고리 5, 6호기에 대해서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단계적으로 정상 가동을 할 수 있도록 점검해달라고 주문했는데요. 예, 예. 아마 이제 임기 말에 완전히 그 에너지 정책을 바꿔버렸는데, 문재인 정부 초기에는 탈원전 정책이었습니다.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이제 임기 말에 완전히 원전을 재가동하겠다 이렇게 발표했는데, 저도 어리둥절하고 국민들도 아마 많이 당황했을 겁니다. 저희들 이제 제가 경상북도에서 원자력 업무를 할 때 계속 주장했거든요. 신한울 1, 2호기를 가동해야 된다. 또 우리나라는 원전 중심으로 기저전원을 가야 된다고 주장했는데, 임기 말에 이렇게 다행히 결정돼서 다행스럽기도 하고 좀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탈원전을 꾸준히 주장하던 현재 정부의 원자력 기조가 임기 말에 갑자기 바뀌었는데 그 이유는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제가 이제 추측하기로 여러 가지 복잡한 이유가 있겠지만은, 이번에 우크라이나 사태로 아마 이제 러시아가 그때 뭐 전쟁 때문에 가스를 잠그거나 이렇게 가스 수출을 줄이면 우리나라 이제 에너지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우리 점검을 해보니까 우리가 이제 가스가 러시아로부터 수입하는 게 줄어들고 하면 에너지 이런 문제가 심각해질 우려가 있으니까 원자력을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아마 결론에 이르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요, 요즘에 네. 그 유가 상승도 굉장히 많이 되고요. 그렇죠. 예, 예. 또 기름과 관련되어 있는 주식이 예. 굉장히 상승되는 추세입니다. 관련이 네. 있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아무래도 코로나로 모든 이제 원자재 수급도 어렵고 또 수출의 물류도 어려워지니까 기름값이 오르고, 특히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로 기름과 유가도 상승하고, 또 이거와 동시에 지금 이제 유가가 뛰면서 또 원자력이 갈 수밖에 없으니까 원자력 주가도 좀 뛰고 있고, 지금 어쨌든 에너지 관련해서 막 요동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네, 많은 국민들께서는요, 예. 이 에너지가 중요하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일상생활에서는 예. 계속 쓰이는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는 이 국가의 에너지가 곧 예. 안보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예. 이 밖에 다른 이유는 있을까요? 사실 이제 에너지 문제를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이제 경제성이 있어야 되고, 또 환경적인 측면, 안전성, 안보성, 이런 거 이제 여러 각도로 에너지 문제를 봐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평상시에는 안보적인 측면을 전혀 고려 안 했잖아요. 지금 요번에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가 딱 터지고 보니까, 야, 이게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우리나라 현실을 이제 실감하는 거죠, 국민들이. 그러면서 또 경제성도 고려하고 또 환경, 안전성을 고려했을 때 그래도 원전은 어느 정도 가지고 가야 된다. 우리 경상북도도 원전을 안전히 고집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서울에서 말씀했다시피 안전히 에너지를 다 수입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원자력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주장하고, 그 원자력 기저 전원 플러스 다른 신재생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정말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라는 말에서 정말 예. 공감이 되는데요. 그러면 예. 신재생 에너지가 아니라 왜 원자력이어야 하는지도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아까 이제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우리나라는 에너지가 전혀 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과학기술로 선택할 수 있는 기저전환은 원자력이고, 이 원자력을 어느 정도 이제 계속 줄여 나가야 되겠죠. 근데 어느 정도 일정 부분 가지고 가야 되고, 그 줄이는 부분을 이제 신재생이 들어와야 되겠죠. 근데 아직까지 신재생이 경제성이나 우리나라는 또 대한민국이 국토가 좁으니까 이런 신재생을 할 부지도 마땅치 않고,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에너지 믹스라 그러는데 절충안을 만들어 가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100% 원자력도 옳다, 신재생도 옳은 게 아니고 서로 에너지 믹스를 적절하게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에너지 믹스를 해서 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좀 더 부각시켜서 그렇죠. 네.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말씀하시는 거군요. 네. 네, 그럼 경제적인 측면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지난해 분기에만 적자 규모가 4조 7천억, 예. 그리고 또 탈원전 정책으로 유가 폭등에 대응을 못한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네.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이제 현 정부에서 탈원전을 하면서 계속 이렇게 왔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전기값이 올라가야 되는데 사실은 인상분을 선거 끝나고 미뤄버렸거든요. 그 미룬 부분도 이 전기값이 당연히 올라가겠죠. 선거 끝나면 그거 하고 특히 이제 요번에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져가지고 다른 에너지 가스 이런 것도 수입이 어려워지면 정말 에너지 난은 심각해지고 그게 다 국민 부담으로 돌아가겠죠. 특히 저는 이제 중요한 게 국민 부담도 늘어나지만은 결국 에너지 문제하고 우리나라 제조업 경쟁력 문제하고 직결이 되거든요. 우리나라는 제조업 강국입니다. 제조업을 해서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이 에너지가 담보가 안 되면 제조업 자체를 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렇죠. 공단이 가동이 그렇죠. 돼야 되는데. 예. 그렇죠. 근데 그 하루아침에 신재생으로 다 바꿀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원자력으로 기반을 가면서 또 더 좋은 기술, 신재생이 어느 정도 경제성이 있어서 단가가 좋아지면 그때 가서 줄여나갈 때 지금은 현재 기술로는 원자력으로 일정 부분 가야 된다는 겁니다. 네. 자, 그렇다면 네. 지금 이 에너지에 대해서 네. 대한민국 현실, 우리나라에 대한 현실과 함께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또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예. 자, 그렇다면 이 국제적 분위기는 어떻게 될까요? 예, 국제적으로도 유럽연합은 이미 이제 EU 텍스노미라 해서 원자력을 친환경 에너지로 분류를 했거든요. 그게 뭔가 하면 EU에서는 원자력에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분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한국은 텍스노미에서 원자력을 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친환경 에너지로 안 보고 있죠. 그래서 국제적 기조하고도 완전히 상반된 그런 건데 우리나라도 앞으로 EU 연합같이 원자력을 텍스노미에 포함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예.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니까요. 네. 우리 송경창 민색특보님께서 에너지에 대한 열정이 굉장히 많은 네. 것 같습니다. 예, 예. 네, 모든 질문에 술술 이렇게 답변해 주시는 거 보니까요. 예. 이 에너지에 관련된 업무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어떠신가요? 예, 저는 이제 경북도에서 거의 이제 경제과학 쪽에 있으면서 과학기술과장, 국장, 또 한동의 지역본부로 마지막에 하면서 거의 에너지 업무를 총괄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자력 업무는 당연히 제가 이제 관장을 했고, 특히 이제 원자력 아까 에너지의 중요성도 이야기했고, 특히 이제 앞으로 탄소 중립 시대에는 원자력이 정말 중요한 항목이거든요. 이게 탄소 중립에 가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산화탄소를 배출 안 하는 에너지원으로서 결국은 원자력이 부각되고 있고 우리나라는 더 이제 원자력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되고 특히 이제 원자력을 가지고 또 저희들이 경상북도에서 하고 있는 게 원자력을 활용해서 수소를 만드는 네. 그런 것도 지금 연구 개발 단계에 있거든요. 그렇게 원자력은 앞으로 우리가 그만둬야 될 게 아니고 더 활용해서 발전시켜야 가야 될 그런 에너지원이 되겠습니다. 예. 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5년 전에는 탈원전을 정부가 외쳤었거든요. 그렇죠. 현 정부에서 그런데, 그랬죠. 현재는 이제 원전이 주력이라고 또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원전에 대한 정책 기조가 이제 왔다 갔다 그러는데 저희들 근데 경상북도에서는 일관되게 원자력을 해야 된다 하면서 안전성을 담보하고 환경을 어떻게 지킬 건가 그런 걸 고려해야 되지 이거 지금같이 원자력을 탈원전 갔다가 또 다시 해결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경상북도 환동의 본부에서 또 에너지를 담당하셔서 예. 또 전문성이 굉장히 뛰어나신 것 같은데요. 유튜브를 제가 봤습니다. 예, 최근에 예. 신안을에 다녀오신 것 같은데요. 예, 예. 자,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예. 네, 신안전에 갔다면 원자력 때문에 다녀오신 건지 그렇습니다. 궁금합니다. 윤석열 후보가 경북 지역 첫 방문지로 울진 신한울지를 현장을 방문했거든요. 윤석열 후보가 그 자리에서 앞으로 원전은 정상적으로 가동하겠다. 현 정부에서 이제 탈원전 하면서
울진 지역에 있는 신한울 1, 2호기를 거의 뭐 부지 같은 다 확보하고 건설하다가 중단시켜 버렸거든요. 그래서 거기 와서 윤석열 후보는 이 신한울 1, 2호기는 건설하겠다. 그렇게 결정을 했고 그건 당연하고 또 거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지고 우리나라를 원전 수출 강국으로 만들겠다. 그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원전 네. 수출 강국. 네. 그리고 이제 이 정권 교체가 되면 앞으로 원자력은 더 이제 활기를 가지고 정상적으로 또 수출 강국으로 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오늘 송경창 민생특보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전 국민이 요즘 떠들썩한 우크라이나 사태 알고 있을 텐데요. 그러한 심각한 사태를 통해서 우리는 배울 점이 있습니다. 바로 원자력이 중요하다는 점. 우리 실생활에 에너지는 없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점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이야기를 함께 나눠주신 예. 송경창 민생특보님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예, 고맙습니다. 끝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시청자 여러분, 에너지 문제는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경제성 측면에서 또 안보적인 측면에서 정말 중요하고 또한 원자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3월 9일 여러분의 선택을 믿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